네, 안녕하십니까. KT 클라우드 AI 전략 사업 담당 감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함께 만드는 AI 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는 오픈 AI 얘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오픈 AI 챗 GPT라는 서비스, 그리고 GPT 3.5라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가히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오픈 AI 코리아라는 이제 지사를 두기로 했다고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챗GPT라는 서비스 자체가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한 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게 2024년도 자료이니까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구조 자체는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 40억 불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매출이죠. 그리고 비용이 한 90억 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손실은 한 50억 불. 그래서 벌어들인 매출을 초과하는 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면 40억 불의 어떤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만 한 60억 불 정도, 그 중에서 이제 30억 불 정도는 컴퓨팅 파워만 한 50억 불 정도 쓰게 되고, 그 중에 30억 불은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한 20억 불 정도는 모델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건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나눠주는 부분, 기타 재비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어떤 요지는 어찌 보면 그 생성형 AI 기반의 가장 큰 유저풀을 갖고 있는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도 현재로서는 이제 수익성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픈 AI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 미국 AI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기준입니다만, 이제 스타트업들을 뭐 AI 스타트업 그리고 넌 AI 스타트업으로 나눠서 봤을 때 시리즈 A, 그러니까 초기 투자 말고 그 다음 투자 단계에서 AI 기업은 1달러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5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을 때 그 오픈 AI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넌 AI 같은 경우에는 1달러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3.6달러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어떤 그 흑자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적자 구조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AI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뭔가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그 전 투자 단계에서 넌 AI 기업보다 더 낮다, AI 기업이. 그리고 시리즈 CD 단계에서도 직원 1인당 매출이 넌 AI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 경제성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90년대 그 후반 그리고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닷컴 버블에 비유하는 보고서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그때랑 비슷하다. 그리고 챗GPT 등장하는 시점이 그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넷스케이프라는 그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랑 비슷한 타이밍인 것 같다. 이런 묘사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AI 유니콘 5개의 시장 가치라는 게 그 닷컴 버블 시절
그러니까 한 25년 내지는 30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때 그 IPO를 했던 전체 스타트업들의 시장 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확실히 AI를 달고 이제 사업 창업을 하게 되면 돈이 일반 기업 대비했을 때 115% 내지는 85%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탄탄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투자 자본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품이고 이 거품이 붕괴됐을 때 닷컴 버블처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경고음들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뭐 조금 다른 뷰로 AI가 대규모 실직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데이터로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신규 채용은 좀 줄이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그 채용 인력들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면 현재 AI 기술이 숙련된 기존에 채용된 인력들을 대체하기까지는 아직은 멀었다. 그럼 기술적인 완성도, 서비스적인 완성도라는 측면이 거기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보조수단, 어시스턴트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시사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첨단의 어떤 사업들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고객으로 삼는 기업 고객들이 AI 기술을 수익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도 이제 수많은 시도 실패 그리고 뭐 헛된 약속과 실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스탠스라 그러면은 이 항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은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들이 몰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높은 파도를 잘 넘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잘 넘지 못하고 도태되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그 실패 속에서 어엿한 신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규 채용 대신 AI 서비스를 쓰려고 하고 있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가 아직 기존에 쓰던 사람들을 대체할 완성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경제 관점에서는 그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여러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그 DX 한참 이제 화두가 됐던 디지털 전환에서 AX, AI 전환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X와 AX가 과연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을 정리한 표인데요. 뭐 요약하자 그러면 AI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디지털화 한다고 했을 때는 도구 자체를 업무 환경에서 쓰는 도구들 자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AI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새로운 노동력, 하나의 새로운 어떤 동료, 새로운 직원으로서 대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LLM과 뭐 챗GPT 등 여러 AI 서비스들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능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이 결여돼 있는 뭔가 굉장히 똑똑하지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람을 비대면으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어떤 특성들, 일종의 뭐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내지는 외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존재와 어떻게 같이 일할 거냐, 어떤 미션을 부여하고 어떻게 거기서 우리는 최대한의 어떤 생산성을 끌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전체의 어떤 경영진 레이어에서 실무진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AI 전환이라는 것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얼마 전에 그 국내 민간 기업 총 521개 대상으로 7개 주요 업종에서 521개 기업 대상으로 AI 전환과 관련된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사업 전략의 토대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고, 또 세일즈 리드도 확보하기 위한 조사였었고요. 거기서 이제 확인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공유를 드립니다. 나름 이제 리서치 비용을 꽤 주고 조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업계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대단한 어떤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AI 전환이라는 부분을 관심, 준비, 도입, 확산, 정착,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계로 나눠봤을 때 현재는 관심을 넘어서 도입을 앞둔 준비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정도로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AI 서비스 개발 및 GPU 인프라 수요 모두 확대 의사가 우세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허들들,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업종 7개 업종 공이 그런 의사가 우세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사 대상 중에 이제 28%의 기업들은 이미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또 개발 조직을 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조직은 없지만 담당 인력 정도는 있다 정도도 한 절반 정도 됐었고요. 근데 내부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내지는 부족하다, 그리고 도입하고 확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역시나 장애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AI 서비스가 갖춰야 될 핵심 요소는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이걸 꼽아 주셨고요. 한편으로 이게 CSP인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외이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제 클라우드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체 전산실 운영 비중이 60%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페네트레이션 렛이 여전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AI 도입 활용 기업의 66.6%가 GPU 인프라를 활용 중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챗 GPT류의 사스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PU 인프라를 쓰는 케이스도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리고 또 3분의 2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봤었고요. 뒤에 글자가 너무 빽빽하고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요약하자 그러면 그 AI 기술 내지는 서비스를 도입해 본 곳들 대상으로 어떠셨어요? 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쭤봐서 각 그 업종별로 그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좀 빽빽하게 써 있었고요.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대체로 고객 맞춤형의, 그리고 생산성의 개선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다. 근데 여전히 비용이 비싸고 이걸 전문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어떤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없고, 또 보안 규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공통적인 어떤 AX 니즈가 존재했고, 보시면 이제 금융, 핀테크 같은 곳은 이제 사기 탐지 및 예방, 의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진단 보조, 제조는 품질 관리, 뭐 이런
종류의 어떤 AX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들은 파악이 됐고요. 근데 단 기업별로 또 상이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안에 어떤 보틀렉 그리고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도움을 드려야지만 원활한 그 AI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가 한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한 축은 생성형 AI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내지는 약점, 거기서 특히 이제 강점으로 이제 범주를 칠 수 있는 부분들 그 사이 교집합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AI 전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좋은 점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만 의외로 이제 그 무엇이 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 갖고 계신 어떤 페인 포인트 내지는 보틀렉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집합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결국은 저희가 고객사들의 AI 전환을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 싶고요. 보시면 이제 뭐 24/7 그 대량의 과업에도 지치지 않고 그 반복 표준화된 작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모아서 구조화하는 보고서화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한다는 걸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또 어떤 그 오래 일하신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암묵지라던가 이런 맥락의 파악 이런 부분들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성능들을 끌어올리는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고객과 그리고 AI 인프라를 비롯해서 그 AX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컨설팅과 제반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 컨센서스가 맞춰져야 그 안에서 원활한 AI 전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사실 함께 만드는 AI 시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있는 말로 쓰면은 소버린 AI라는 이제 표현은 이미 많이 이제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밸류 체인을 붙여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 저희 이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제 글로벌 CSP 중심으로 AI 클라우드 스택이 사실 풀스택으로 이미 좀 갖춰져 있고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국내 서비스들이 발전해 나간다고 상상해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밸류 체인이 연결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된다라는 부분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엔드 유저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편한 아주 잘 갖춰진 서비스를 쓰는 것이 당연하게도 이제 최일선의 선택지이겠습니다만 하나의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족한 밸류 체인들을 잘 채워가지고서 같이 AI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AI 모델, 파스, 사스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지는 AI 어플리케이션, AI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전해 나가서 위아래가 트여 있는 그리고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야지만 어떤 이제 하나의 버젓한 그 한국의 AI 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로 그런 밸류 체인들이 잘 갖춰져서 돌아가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 기술의 특성, 어두운 면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결자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KT 클라우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인프라 위에서 좋은 품질의 AI 서비스가 태동하고 또 신생의 이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어떤 액션을 했는가를 돌아보면 그 KT 클라우드 AI 파운드리, 뭐 MS 쪽에도 파운드리가 있습니다만 AI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어떤 AI 생태계를 구현해 보자. 그 얼라이언스 체계 내에서 이 밸류 체인들을 좀 강화해 나가 보자라는 컨셉을 잡고 1차적으로는 업스테이지, 디노티시아,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리벨리온과 같은 회사들과 AI 기술을 가장 기업 고객 입장에서 안심하고 잘 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기술인 레그,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어떤 이 기술을 잘 서비스화 해가지고 기업 고객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그 모듈들을 잘 갖춰보자라는 뜻을 함께 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 다 면면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고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 사업자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 레그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레그 기술을 그 좀 더 쉽고 편하게 자기 그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듈형 상품들을 내놨고요. 여기서 업스테이지의 뭐 솔라라던가 뭐 오픈 소스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모델이라고 하는 뭐 QN이라던가 이런 그 고품질 AI 모델 라인업도 세우고 또 비정형 데이터들을 잘 갈무리 해가지고 LLM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증강 생성,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잘 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강한 보안의 쉴드 아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피처들을 갖춘 레그스윗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놨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벡터DB와 관련된 상품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AI 파운드리의 일기와 관련된 어떤 가장 직접적인 성과물이고 올해에 사내외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또 뵙게 되면 그런 사례 위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마를 버티컬, 각 업종에 특화된 어떤 AI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만들어서 AI 전환을 돕자라는 기치를 가지고서 올거나이즈, 이넨스, 그리고 세이지, 스피링크, 몽고DB와 같은 파트너들과 또 이기투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거나이즈는 금융, 이넨스는 커머스 리테일, 세이지는 제조 이런 각 버티컬들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각 그 업종별로 AI 전환을 돕는 활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공공도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0여 개 좀 넘는 기업이 한 400여 개 넘는 상품들을 여기서 유통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유저들이 오시면은 별도의 뭐 어떤 수기 계약이나 뭐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솔루션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이고 저희는 이 마켓플레이스부터도 어떤 AI SaaS 생태계 조성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AI 테마관 같은 것들을 갖춰가지고서 AI SaaS들이 여기서 잘 모여서 별도의 어떤 유통에 대한 고민, 마케팅이나 광고 그리고 뭐 계약이라던가 정산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어떤 고민들은 덜고 좀 더 좋은 제품들, 좋은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진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기업 다스입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이고
시간, 장소, 단말 제약 없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데스크톱 환경인데요.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의 어떤 단말기를 쓰는 환경, 하나의 OS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안에도 어떤 프리로드된 앱 형태로 AI SaaS가 탑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려있는 어떤 오피스웨어라던가 또 여러 이제 백오피스와 관련된 부분들,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SaaS화 돼가지고 또 유통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안성과 표준성을 갖춘 어떤 AX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업 다스 내지는 공공 다스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뭐 AI 파운드리라던가 혹은 마켓플레이스 또 기업 다스와 같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AX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AI 밸류 체인이라는 부분이 공고히 돼서 하나의 AI 산업이 육성 발전이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에 좀 필요한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기업들 그리고 뭐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